안녕하십니까. 제발 좀 경제 기획 좀 알고 이 부동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돈의 디귿을 알고 이 부동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돈은 뭐다? 돈다. 아니 부채다? 부채다. 부채다? 오늘 주제는요. 인기 모니 중인 협소주택. 협소주택. 현명한 현명한 선택이다? 선택이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친구는 캐나다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분은 친구분이고요. 우리는 네. 우리예요. 네. 아직 여기 한국 살고 눈물이 나서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제가 눈물이-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자, 협소주택. 협소주택. 협소주택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정의를 베트남이 먼저 협소조치 아닌가? 베트남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협소주택이라고 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주세요. 20평짜리 땅, 네. 30평짜리 땅 이런 데다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계단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로 쭉쭉. 쭉쭉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을 볼 수 있죠. 일본의 협소주택 엄청 많죠. 많죠. 예, 예. 베트남도 많아요. 베트남도 많죠. 20평짜리인데 쫙 이렇게 4층짜리 그러니까 위로. 네, 이렇게 네,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짓는 협소주택들은 이렇게 동네에 막 좀 이렇게 노후된 지역에 되게 작은 평수들로 집을 올려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서 내 집 마련하게 하는 네. 그런 도구로 협소주택 짓는데 이 지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계단이 계단 너무 많아. 때문에. 계단이 네. 너무 많고. 저도 한번 집 보러 갔더니 아, 그랬어요? 네. 협소주택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창도 많아가지고 좋아. 근데 계단이 가파르더라고요. 그거 청소하려면 하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매해 청소가 그 어떻게 보면 1층에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어르신은? 이분이 안 가보셨구나. 1층이 보통 현관하고 뭐 주방, 그렇죠. 아니면 현관하고 거실. 그다음에 그다음에 2층이 2층이 주방, 주방일 수도 있고 3층이 방, 방. 그다음에 4층이 다락.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키 아이들이 플로어 이제 이런 식으로 4층에 해서, 살 수 예. 있게끔 하는 그런 집인데 어우, 문제는 청소기 아이들도 위험하네. 아이들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청소기를 또 층에서 1층에서 2층 갖고 가야 돼. 아니면 층마다 청소기를 가봐라. 맞아. 아, 층마다 해놔야지. 층마다 해놔야지. 층마다 다 해놔야지. 아유, 그거 어떻게 청소기 들고 다녀? 어떻게? 근데 들고 다녀요. 아, 빗자루만 하든가, 그 빗자루. 아니, 아니, 이러면 돼. 빗자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거 계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높아진 집값 때문에 이것 역시 약간의 알트로, 약간의 대안주거 형태로 나온 건데 결국은 싸니까 이 협소주택, 더군다나 이 협소주택 지을 때는 뭐 기존에 짓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네. 목조나 철골을 이용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 역시도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사실은 그렇죠. 막상 살아보면 불편한 거죠. 많이. 보통 협소주택은 몇 평 이하의 땅에 짓는 걸 협소주택이라고 합니다. 통상 네. 우리가 얘기할 때 30평. 미만. 30평. 그러니까 우리가 2종 일반이다. 그러면 3 곱하기 6은 18평. 네. 그럼 바닥 면적 18평이면 들어가는 공간에 보일러실하고 뭐 현관하고 이것저것 제외하면 한 12~13평이 한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3계층 올라가면 36평, 12평, 12평, 12평. 4계층 올라가면 48평 뭐 이런 식이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0평 대지에 네, 30평 대지에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 60%. 그럼 네. 3, 6, 18, 18평이네요. 네. 18평에서 올리는 거네요. 네. 네. 나머지 12평은 뭐 주차장이나 뭐 뭐 그렇죠. 그렇죠.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입구에 마당이나 마당이나 뭐 조그맣게 하나 해서 텃밭이나 이런 네네네. 거. 그래서 18평 두 층이 올라가면 36평이지만 네. 보통 계단실이 빠지고 보일러실 빠지기 때문에 한 서너 평 날라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한 13평, 그 다음에 위에도 올라온 게 한 13평, 그래서 26평에 한 층 더 올라가면 39평. 여기에 다락까지 해서 뭐 40평대 중반처럼 쓸 수는 있죠. 그러면은 사실 뭐 더 작게 지신 괜찮네. 분들은 괜찮죠. 더 작게 지신 분들은 한 평 바닥에 한 5평에서 6평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6평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2종이나 3종이나에 따라 2종 다르죠. 3종도 있지만 이제 북쪽의 도로, 그러니까 북쪽 일조선 때문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에 따라서 약간 좀 영향을 달라질 수 받죠.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딱 말만 들었을 땐 괜찮거든요. 갑자기 뭔가 확 땡긴다거나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 이게 장단점이 이제 있는 쉽게 것 얘기하면 같아요.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또 재미가 있고. 네. 자, 근데 여기서 현명한 선택이다, 시기상조다라는 그 부분에서 오늘의 쟁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떠한 서울에서 만약에 그런 협소 주택을 짓고자 하면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땅을 우리가 먼저 평당 매입을 지금 하고. 뭐 평당 3천이다. 네. 그럼 평당 3천짜리 10평 사시면 3억이에요. 네. 3억을 산 와닿으세요? 다음에 못하지. 아니 이미 벌써 3천
20에 곱하기 30평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 평당 1,500짜리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평을 샀다. 그럼 3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올리는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하세요. 1,500짜리 20평 네, 그러면 3억. 네. 그 다음에 그 건축비가 얼마나 건축비가 더 그러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계산해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1,500에 20평 해가지고 3억 했잖아요. 네. 그건 그러면 땅값. 이제 땅값. 땅값. 그럼 이제 20평이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2, 6에 12, 12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빼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9평 기준으로 보면 2층 올라가면 18평, 3층 올라가면 27평, 4층 올라가면 94, 36, 36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집을 지을 때 36평에 보통 평수가 작은 주택을 지을 네. 때는 평당 한 600 정도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또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64, 24 대충 이것저것 간접비까지 해서 한 2억 4천 정도 분다고 가정을 하면 5억 4천 5억 들어. 5억 4천이죠. 그러면 이제 9평짜리 집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내 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협소주택 특히 뭐 나오는데 멋지긴 하더라고요. 아니 TV에 뭐 그 종로구 어디서 협소주택 맞아요. 예, 맞아요. 짓는 거 봤어요.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졌더라고 네, 듣기는. 네, 네. 근데 거기도 한 5억 들어간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20평 정도 땅을 사면 5, 6억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억 5천이 왜 이렇게 안 와닿냐? 그러니까 1억 5천 그 취득세 20평짜리 이거는 땅 하나 말이 안 평당 된다. 1,500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럼 땅을 살 때도 똑같나요 취득세는? 아니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의 취득세는 땅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나오죠. 아직 주택되기 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멸실된 상태에서 사면은 뭐 한 4%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당 1,500짜리 땅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평당 뭐 몇 평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협소주택을 지을 수는 있는데요. 네. 막상 짓고 살아보시면 네. 그게 내가 살았던 그 그림하고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하죠. 저쪽이 강남 밑에 양재 쪽 더 들어가서 네, 협소주택 이렇게 지은 데가 있어서 가봤는데 우선은 이제 계단이 가파르니까 쉽지가 네. 않고 또 약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네, 떼굴떼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힘들고 무릎을 간절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임대주택으로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우리가 약간 쉐어하우스라든지 뭔가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단기간 거주주택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좀 많이 좀 검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 차라리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선조들이 좀 현명했던 게 평수가 작아도 디귿자형이나 니은자형이나 그 한옥. 한옥은 뭐가 있나? 마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은 거야. 방은 작아도 문 열면 마당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협소주택 특징이 창을 되게 크게.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창이 클수록 겨울에 또 추워. 아무튼. 그리고 창이 클수록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맞닿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유리적으로 해야죠.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일 단열이 수 안 있도록. 좋죠. 그러니까 단열이 저는 겨울에 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주상복합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창이 큰데. 네,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이 협소주택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위도 뭐냐면 이기고 자. 관절도 튼튼하고. 현명한 선택이냐 시기상조냐. 자, 현명한 선택이냐 시기상조냐. 아 젊은 사람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뭔들 추위를 잘 이기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관절도 괜찮고 튼튼하고. 네. 네. 관절이 나이가 안 좋으신 있거나. 분들은 안 돼요. 일단은 우리 있으시구나. 앵커님은 어떻게? 저는 관절은 괜찮아 아직. 그리고 제가 추위를 못 이기네 안 되네. 아. 나 추운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안 추게 할 이게 안 수는 있어요. 뭐 지을 때 잘 지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집이 작으니까 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난방비가 많이 나나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태양열로 해야 돼요. 태양광도 달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기가 있는 아주 협소주택이에 사람들이 뭔가 꿈에 어떤 이제 부풀어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뭐를 보냐면 항상 환금성을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에서 돌아야 되거든 황금성.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돌아야 되고 이게 빚이고 이런 말씀하셨던 게 거꾸로 내가 이 집을 갖고 뭔가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네. 그러니까 젊은 철 한 철 살고 이제 애도 낳고 뭣도 하면서 내가 다른 집을 이사하고 싶을 때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살려고 가봤거든요. 가보니 가보니까 아 좋긴 하나. 이게 눈으로 이거 보는 거나 단기 임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지역이 또 저쪽
밭이라서 쌌어요. 전세도 되게 쌌고 매매가도 그나마 훨씬 낮더라고요. 근데도 막 이 집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하루 정도 구경하고 하루 정도 사는 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협소주택. 네. 전 저는 아직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접 제가 방문 안 해서 네. 그럴 때 같이 한번 가요. 또 네. 협소주택을 같이 한번 보세요. 협소주택을 예. 한번 봅시다. 보고 저는 이게 환금성만 갖춰진다면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게 최근에 저희가 키다리 하우스, 키다리 아저씨 하우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요. 네. 거기가 10평 해가지고 한 40평 되고 옥상 루프탑 있고요. 거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를 놨는데 바로 나가더라고요. 젊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날 뭐냐면 협소주택 질 거면 예쁘게 지어서 황금성을 고려하라. 근데 협소주택인데 이 황금성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정말 이도저도 애매한. 근데 만약에 협소주택인데 집이 아니라 차라리 어떤 상가나 뭐 이제 바라든가 그런 건 해볼만 하죠. 아니면 뭔가 어떤 상업시설. 상업시설로 한다면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환금성이에요. 여기서 돈 버는 수익형 하우스라면 이게 이제 좀 특이할수록 뭔가 단기간에 체험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주거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중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을 때 너무 내 개성을 반영하지 말고 보편성을 갖고 지어라. 그래서 딴 사람이 와서도 사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집에 세면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가요. 내가 볼 때 좀 돈 들여서 좀 리모델링을 해. 리모델링을. 하얀색으로 어느 사람 바꿔. 족족 왜 화장실이 빨간색이냐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진짜 옛날 집들이 그 빨간색으로 했거든. 옛날 집 중에 그래요? 조금 럭셔리한 집이요. 진짜. 일반 집은 시도하지 나도 못하는. 사실은 색이 민감한데 그냥 그래서 그 나쁘진 않아요. 보편성이 있는 초록색 집을 세면대는 내가 보긴 봤는데 빨간색은 진짜 많이 보기 봤어요. 힘든데. 그러니까 보편성이 중요한 것 같아. 보편성. 그래서 협소주택을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보편성이 있는 그러니까 환금이 가능한 그런 집으로 졌으면 좋겠고 이게 또 한 가지는 너무 디자인에 그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앞에 얘기랑 맞닿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이라는 걸 너무 디테일을 넣다 보면 협소주택의 취지랑 안 맞아. 협소주택은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최적의 주거 요건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이제 없는 것도 돈이 없는 거지만 내 집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던 거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뭔가 나의 개성을 다 담아. 막 들어가는 문도 아치로 만들고 막 같은 거 화장실에 세면대도 빨간색으로 하고 어디에 창 모양을 또 이렇게 별 모양도 내고 뭐 등은 뭐 유리를 천창을 봐야 되니까 뭐 일관성이 없어. 아니 이제 모든 좋은 건 다 들어갔어. 천창을 보이는데 거기가 뭐 물 새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가 인생을 다 담지 말고 왜냐면 저희 동네에 네. 파란색 집이 있어요. 파란색 어디야 파란색. 동네가 도대체 설해마을이요? 설해마을. 아니 방배동 쪽에 방배동. 약간 이수역 근처에 파란색 협소주택이 있어요. 네네. 저 늘 갈 때마다 저 집의 주인은 누굴까? 상업시설 아닌가고. 상업시설은 아니고 주택. 주택인데 근데 저는 협소주택은 조금 약간 고려를 해야 됐지만 나는 땡기는데. 협소 상업 시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소주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협소주택이 불편함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쓰기가 불편해서 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쉬워야 한다. 네. 접수주택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최소 5억은 있어야 되고 서울에서 힘들다. 5억은 있어야 되고 20평이도 그다음에 대출 돼요 대출? 대출은 되죠. 땅 네, 대출은 대출 되죠. 네. 예. 땅 대출을 땅 되고 대출. 네, 무주택자는 돼요, 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설마 이거 2주택자, 3주택자가 이것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 그죠? 좀 그렇지. 그건 대출도 안 되고 그냥 좀 현금으로 그래.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무주택자인 하지도 경우에는 않아요. 대출 60% 받으면 2억까지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 대신 이제 땅이 없어. 20평짜리 땅이. 추위에 강하신 분이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창을 크게 뜨고 관절이 관절이 튼튼해야 돼. 이거 또 이쪽 뭐라 그러죠? 여성들 그 도가니요? 아니 뭐 이렇게 뼈 안에 비어 있는 거 무슨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뼈 비어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신중히 잘 생각하시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